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어, 덕이라고 하는 것, 즉 어떤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 있어서의 탁월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상태, 어떤 엑설런스, 이것을 덕이라고 하는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공 상태에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맥락을 바탕으로 우리가 덕을 함량할 수 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덕 중에서도 도덕적 덕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도덕적 덕은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즉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의 상태를 말한다. 즉,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맥락에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감정의 상태, 성품, 이것을 우리가 중용이라고 하고, 바로 그 중용의 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덕의 영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정의, 이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 덕의 한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정의라고 하는 것도 중용과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본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가치, 공적에 따라서 어, 공동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 즉 각자의 가치의 차이와 관련한 비율, 레이쇼와 그 가치의 차이에 따른 재산의 분배와 관련한 차이에 따른 레이쇼, 비율이 서로 일치할 때, 즉 동등성을 만족할 때 분배적 정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영역에서 중용, 즉 골든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공동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이번에는 특수적 정의의 또 다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교정적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정적 정의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피해를 바로잡는 영역에서 작용합니다. 즉 교정적 정의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시정적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교정적 정의 역시 덕이기에 과도 혹은 과소라는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을 지향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특정 당사자가 지나친 피해에 직면하면 교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지요.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특정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신체적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는 양극단에 치우친 상태로서 중용의 덕에 어긋나는 악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정적 정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교정적 정의는 어떠한 영역에서 작동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정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상호작용할 때, 즉 시민들 사이에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할 때 특정 시민의 경우에는 지나친 이익을 보는 반면 특정 시민에게는 지나친 손해나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 때 바로 이 양극단으로 치우친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피해나 손해를 입은 이런 상황을 교정, 시정, 복구하는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교정적 정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시정적 정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특정한 사람이 인간과 인간들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특정한 사람이 지나치게 심각한, 지나치게 많은 신체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것은 그것은 양극단에 치우친 상태로서 중용에서 벗어나 즉 악덕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 상태를 바로잡는 것, 교정하는 것 혹은 시정하는 것이 바로 교정적 정의, 시정적 정의가 관여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특정 시민이 지나치게 피해를 입는 상황에 직면할 때 교정적 정의에 부합하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바로잡아야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는 특정한 시민이 지나치게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와 관련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시정적, 교정적 정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중용의 상태에 가까운가 이렇게 제가 여쭈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교정적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들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어떤 일그러진 상황을 시정합니다. 그 일그러진 상황과 관련하여 가해자 A가 피해자 B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B가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A가 B에게 폭행으로 화풀이를 하면서 얻은 이익을 D1 그리고 B의 폭행으로 인해 A의 폭행으로 인해 B가 입은 피해를 D2라고 합시다. 자, 아울러 D1과 D2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형벌을 D3라고 할 때 D3의 가치가 D1, D2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가정합시다.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교정적 정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는 이 교정적 정의가 뭔가를 바로잡는 것인데 즉 인간들 사이에 발생하는 지나친 피해 즉 중용에서 벗어난 그러한 피해 상태를 바로잡는 것, 복구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그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그러한 피해를 가한 사람과 피해를 당한 사람 사이의 균형 이것을 바로 교정적 정의와 관련한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균형 뭔가 한쪽이 다른 쪽보다 지나치게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피해가 발생하지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 그래서 균형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교정적 정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피해의 복구를 통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균형을 회복하는 그러한 교정적 정의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의 케이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상의 케이스죠. A, B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A가 엄청 화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A는 B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죠. 그 화풀이 방식이 일방적 폭행입니다. 화풀이하여 A가 얻은 이익이 D1이고 A 화풀이로 인해서 B가 입은 손해가 D2입니다. 즉 A가 화풀이를 한 만큼 B는 피해를 입었겠죠. 그러니 D1과 D2는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A와 B
두 사람 사이에 A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B가 지나치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건 균형에서 벗어난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이 두 사람 사이의 균형을 회복할 것인가? 자, 이와 관련하여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벌. 자, 이 형벌의 어떤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을 D3라고 하고 이 D3의 가치 역시 D1, D2, D3의 가치가 모두 동일하다고 합시다. 즉 화풀이로 인해서 A가 얻은 이익만큼 B가 피해를 입고 그들이 얻은 이익 혹은 피해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을 우리가 D3라고 합시다. 즉 형벌의 가치라고 합시다. 자, 어떻게 하면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피해, 즉 중용의 상태에서 벗어난 불균형의 상태를 회복할 것인가? 이와 관련한 수식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 4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폭행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A가 B에 관한 폭행으로 인해서 A는 D1만큼의 이익을 보고 B는 D2만큼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것이죠. 물론 여기서 D2의 가치는 D1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두 사람 사이의 균형을 회복할 것인가? 그 방법이 판사님을 통해서 B는 A에게 형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A가 화풀이로 얻은 이익만큼 이 이익의 동일한 가치만큼 판사님을 통해서 B가 A에게 형벌을 가하면 형벌을 가하고 그러면 그 결과 A는 자신이 얻은 이익을 다시 상실하게 되죠. 반면에 B는 판사님을 통해서 D3만큼의 형벌을 A에게 가하는 순간 자기가 입은 피해 D1을 복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D1만큼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D1만큼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D1만큼 되돌려 받는 방식이 바로 D1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D3만큼의 형벌을 판사님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A는 자기가 화풀이로 인한 화풀이를 통해서 얻은 D1만큼의 이익을 형벌을 통해서 상실하게 되고 반면에 B는 판사님을 통해서 D3만큼의 형벌을 A에게 가함으로써 자기가 입은 D1만큼의 피해를 복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두 항이 상쇄되고 이 두 항이 상쇄되면서 다른 말로 이 두 항이 상쇄되고 이 두 항이 상쇄되면서 다시 A와 B 사이에는 폭행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겠죠. 즉 결국 시정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중용에서 벗어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 과정에서 중용의 상태에서 벗어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바로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과 동등한 상태로 균형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정적 정의의 중요한 측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 조금 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견해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4는 A, B 사이의 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초기 상황을 의미합니다. 수식 5는 A, B 사이의 폭력이 발생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 A는 B에게 폭행으로 화풀이하여 D1만큼의 이익을 보는 반면 B는 A의 폭행으로 인해 D2만큼의 피해에 직면합니다. 물론 D2만큼의 피해는 A의 화풀이로 인한 D1만큼의 이익과 동일합니다. 이때 A, B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하지요. 수식 5는 형벌을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 A는 형벌, 즉 D3를 받아서 폭행을 가해 얻은 이익 D1을 박탈당합니다. 반면 B는 재판관을 통해 A에게 형벌, 즉 D3를 가하여 D1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합니다. 그 결과 A와 B 사이에는 균형을 회복하지요. 자, 결국 형벌을 매개로 해서 A는 자신이 화풀이를 통해서 얻은 이익만큼을 형벌을 통해서 상쇄당하고, B는 형벌을 통해서 자기가 입은 피해만큼의 그 손상을 형벌을 통해서 회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A와 B 사이에는 균형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정적 정의의 핵심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특히 이 교정적 정의는 아주 훌륭한 판사님을 통해서 잘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사님은 교정적 정의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로 교정적 정의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계층은 판사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셈이죠. 자, 결국 교정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 즉 양극단이 치우친 중용의 상태에서 벗어난, 즉 악덕의 상태에 직면할 경우에 그 중용의 상태에서 벗어난, 즉 지나치게 많은 피해를 본 상태를 그렇지 않은 상태로 회복하는 것, 복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정적 정의의 중요한 측면이고, 여기에 관여하는 결정적 기준이 바로 균형의 회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교정적 정의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정적 정의는 아가페와는 거리가 먼 셈이군요. 자, 아가페는 무조건적 사랑으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지요. 심지어 자식이 부모님을 비난하고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자식을 품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지요. 부모님의 이런 사랑의 방식은 무조건적 사랑과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균형보다는 항상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반면 교정적 정의는 균형을 추구하기에 무조건적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교정적 정의를 조금 더 명료하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아가페라고 하는 무조건적 사랑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와 같은 무조건적 사랑은 뭔가를 베풀었을 경우에 그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가해자에게 원한을 가지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이 무조건적 사랑은 결국 어떠한 두 사람 사이에 균형을 회복할, 이익에 있어서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즉 나에게 상대방이 이익을 주는가 손해를 주는가 와 무관하게 상대방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설령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엄청난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그러한 결과에 관계없이 무조건 품고 끌어안는, 배려하는 그러한 상태를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서 이러한 아가페의 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방식을 잘 보면
이 아가페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님께 많은 짐이 되거나 피해를 주건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복구하려고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엄청난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엄청난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무조건 내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을 품에 끌어안고 무한한 사랑을 주게 되지요. 이러한 사랑, 즉 아가페의 성격이 강한 사랑은 두 사람 사이 어떤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피해 입는 그 당사자가 상대방을 무조건 끌어안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에 가깝기 때문에 뭔가 이익과 손해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이 교정적 정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러한 인간의 이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상대방이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에게 더욱더 내어주어라 이러한 취지의 이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향하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방식 바로 그것이 아가페의 성격과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반면 이 교정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익과 손해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느냐 손해를 주었느냐와 무관하게 무조건 상대방을 배려하고 품에 안고 끌어안는 방식의 사랑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결국 교정적 정의는 탈리오의 법칙을 따르는 셈이군요. 탈리오의 법칙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해악과 동일한 수준의 해악을 가해자에게 가하여 보복할 수 있습니다. 즉 탈리오의 법칙은 동해 보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탈리오의 법칙은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관점과 상통합니다. 즉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빼라. 196조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 197조에 따르면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뼈를 부러뜨려라. 그리고 200조에 따르면 이를 빠뜨렸으면 그의 이를 빠뜨리라. 따라서 교정적 정의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정적 정의의 의미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교정적 정의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탈리오의 법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탈리오의 법칙에 따르면 피해자가 어떤 X만큼의 이 피해를 당하면 이 X만큼의 피해와 동일한 수준의 해악 Y를 다시 가해자에게 되돌려주는 것, 즉 보복의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탈리오의 법칙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당한 피해 X와 동일한 만큼의 이 피해를 가할 수 있는 Y로 되돌려주는 것이죠. 여기서 X와 Y는 그 피해를 미치는 정도에 있어서 그 정도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피해의 정도, 이것이 바로 동해죠. 이 동일한 피해의 정도로 보복하는 법, 바로 동해보복법을 탈리오의 법칙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해보복법에 따른 이 탈리오의 법칙은 이 함무라비 법전의 이
처벌 관점과도 상당히 통하는데 예, 하무라비 법전의 처벌은 바로 눈에는 눈, 이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상대방 나에게 뼈를 부러뜨렸다. 이제 뼈를 부러뜨릴 만큼과 동일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상대방에게도 상대방의 내가 뼈를 부러뜨리는 피해를 입었으면 나도 상대방의 뼈를 부러뜨리는 만큼의 이 방식으로 상대방에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정적 정의는 이 탄류의 법칙, 동해보복법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물론입니다. 교정적 정의는 균형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즉 피해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상태를 정의라고 여기지 않아요. 앞서 교정적 정의와 관련한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정적 정의 혹은 시정적 정의는 덧셈 뺄셈의 바탕을 둔 산술적 연산을 통해서 개인들 사이의 왜곡된 몫을 바로잡아 균형을 회복하죠. 자, 결국 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제시하는 교정적 정의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피해를 입기 전에 균형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아가페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있다. 자, 결국 이 균형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덧셈과 뺄셈과 같은 산술적 연산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앞서 보았듯이 A와 B 사이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그래서 B가 지나치게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X만큼의 B가 피해를 보았다면, 그리고 A가 X만큼 이익을 얻었다면, 이 두 사람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A에게서는 X를 덜어내고 B에게는 X만큼 다시 보태어 줌으로써 두 사람이 입은 이익과 손해를 상쇄하여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균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덧셈과 뺄셈이라고 하는 산술적 연산만이 필요한 셈이지요. 자, 그래서 이 교정적 정의를 회복하는 측면은 이 산술적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